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가게가 많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불은 켜져 있고, 직원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이미 끝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프라인 산업이 어렵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린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붕괴는 폐업이 아니라 정체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게가 망하면 문을 닫겠지. 아닙니다. 현실의 붕괴는 문을 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고 직원은 해고할 수 없고 대출은 계속 갚아야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좀비 오프라인의 탄생입니다. 이 상태의 가게는 하루하루를 버티지만 미래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오프라인 산업의 공통 구조에서 고정비라는 폭탄이 문제입니다. 오프라인 산업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고정비가 너무 크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금융비용, 매출이 줄어도 이 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산업은 매출이 10% 빠지면 이익이 아니라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대형마트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때 한국 유통의 상징이었던 대형마트. 그러나 지금 그 공간은 유통이 아니라 부채의 집합체가 되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미 법원 중심 구조조정 단계까지 갔고 이마트조차 확장이 아니라 축소와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붕괴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매출 감소, 고정비 부담 가중, 투자 축소, 매장 노후화, 고객 이탈, 다시 매출 감소. 이건 순환이 아니라 하강 계단입니다. 백화점이라는 체면 산업의 몰락도 있습니다. 백화점은 오프라인 중에서도 가장 늦게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백화점은 체면으로 버티는 산업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고급화 전략, 상징성. 하지만 소비가 줄어들면 체면은 매출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백화점의 진짜 위기는 손님이 없다가 아니라 손님이 구경만 한다는 것입니다. 동네 상권이 조용한 사망 선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상권은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도 파산 기사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카페, 미용실, 분식집, 학원. 이 업종들의 공통점은 온라인 대체가 가능하거나 소비 빈도가 줄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붕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블록이 무너지면 그 다음 블록도 같이 죽습니다. 프랜차이즈도 가장 먼저 무너지는 확장 모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위기에서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본사는 가맹비로 버티고 가맹점은 빚으로 버팁니다. 경기가 꺾이면 본사는 메뉴를 늘리고 가맹점은 노동시간을 늘립니다. 이 구조의 결말은 하나입니다. 사장만 늙고 가게는 남지 않는다. 병원, 학원, 미용 등 서비스 오프라인의 붕괴입니다. 오프라인 붕괴는 유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네 병원, 개인 학원, 미용실, 이들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붕괴는 시작됩니다. 온라인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온라인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온라인은 모든 산업을 살리지 않습니다. 쿠팡, 코스트코는 성공 사례이지만 그 성공은 소수의 독점 위에 있습니다. 온라인은 패자를 구제하지 않습니다. 패자를 더 빨리 탈락시킬 뿐입니다. 진짜 붕괴 지점은 고용의 붕괴입니다. 오프라인 산업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고용입니다. 중장년, 여성, 지역 노동, 이들은 온라인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붕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붕괴로 이어집니다. 2025년부터 다가오는 2030년까지 현실적인 붕괴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5년 한국 오프라인 산업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열려있지만 죽은 가게 급증. 시나리오 두 번째, 상권 공동화 지역 슬럼화.
시나리오 세 번째, 대형 자본만 생존하는 독점화. 시나리오 네 번째, 노동 없는 상권, 소비 없는 거리. 정부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출 연장, 임대료 인하 요청, 단기 지원금. 그러나 이건 시간을 미루는 처방일 뿐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붕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이 살아남을 단 하나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공간을 파는 산업에서 시간과 경험을 파는 산업으로 바뀔 것. 그렇지 못한 곳은 모두 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미 붕괴는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도 어딘가의 가게는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영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버틴다고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오프라인 산업의 붕괴는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붕괴를 언제 인정하느냐입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